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순항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파, 이 하이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하지 않겠죠. 서로 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쌍방간에 미사일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이런 비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미국 국방부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숙청 작업이 타군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육해 공군을 막론하고 부정부패가 극심해 전투 준비 태세가 형편없다는 평가 때문인데,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중국은 전체 부정부패가 만연해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최근의 대대적인 군부 숙청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복수의 미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월 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인민해방군, 특히 로켓군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중국군 전반의 전투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검열 결과 대단히 심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크게 격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고된 사례는 황당 그 자체입니다. 부대 간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추진체의 연료를 빼돌리고 여기에 연료 대신 물을 주입한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미사일 사일로의 덮개 정비를 하지 않아 발사 버튼을 눌러도 사일로가 열리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로켓군에서만 30여 명, 주요 국영 방산업체의 고위급 간부만 15명을 숙청했는데요. 로켓군 출신인 리상푸 전임 국방부장 역시 이러한 부패 문제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가 로켓군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 개발 사업에서 공을 세웠던 청두 항공기 공사 부사장 장즈강이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투옥되었고, 랴오닝 항공모함 개조 작업과 산둥 항모 건조 사업을 주도했던 후원밍 회장과 순보 총경리가 조 단위 부패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돼 중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각 군의 무기도입 사업과 부대 관리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며 부패 사범을 색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숙청 소식과 함께 다음에는 어떤 무기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뚱펑 41, 뚱펑 31 등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고체 연료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 액체 연료는 뚱펑 5입니다. 아주 덩치 크고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건데, 그걸 세상에 봤더니 거기 들어가는 액체 연료 다 빼서 팔아먹어버리고 물을 집어넣었다. 마치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마구마구 무너지던 그 시기에 북한군 같은 이 탱크에 장갑차에 연료통에 물 집어넣고 또 부대에 이 연료 그 보급소에 이 드럼통에 기름 다 빼서 팔고 물 집어넣고 한 10cm만 기름 넣어서 이제 기름은 뜨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기의 북한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시기에는 공산권 전체가 망하고 뭐 그러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완전히 그냥 세기말적인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아니죠. 중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정말 만연하다. 그래서 국방부장을 하고 있는 리상푸가 숙청되고 또 이 로켓군들이 마구마구 잡혀가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정말 황당한 그런 정도의 부패 때문이다 라는 것을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육해공군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 J-20 전투기죠. 중국 최초의 스텔스,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거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청도 항공기공사 부사장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떼먹어서 지금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자, 항공모함이죠. 중선중공에서 만드는데 그 중선중공 회장이 최근에 중국 군함들 어마어마하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중국 그 조선업 살리려고 시진핑이 완전히 그냥 조직적으로 군함들을 대량 건조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 한 사람이 1조 원 넘게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경리 순보는 랴오닝함 이거 하고 산둥함 만드는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서 어마어마한 중형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푸젠 항공모함 지금 시운전한다라고 했더니 시운전도 아니고 지금 도크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빨간색 페인트 칠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방수포를 덮었는지 또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죠. 왜? 그냥 다 해먹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뭐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거 있었죠. 이 사업비의 공사 사업비의 100% 중에 90% 가지고 다리를 짓고 10%를 해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한국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그런데 반면에 중국 어떠냐? 공사비 100 중에 90을 해먹고 10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이 해먹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이런 효과가 아주 광범위하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정말 중국입니다. 자, 여기 더합니다. 오늘 아침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에서 단신으로 전해드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잠수 입원 사건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목한 시기에 국방장관이 입원했는데 그 직무를 대행했어야 할 부장관은 휴가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은 백악관은 물론 다른 그 어떤 기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수술 합병증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부재 사실을 사흘 넘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직무 대행을 맡아야 했던 국방부 부장관도 푸에르토리코로 휴가를 강행해 미 국방부가 연초부터 업무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7일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1월 1일 수술 합병증으로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하는 과정에서 직무 대행을 지정하지 않아 1월 1일 오전부터 1월 3일 오후까지 미 국방부는 장관과 직무 대행이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리더십 부재 사태에 처해졌습니다. 오스틴 장관 부재 시 직무 대행을 해야 하는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는 3일 야간에야 오스틴 장관의 입원 소식을 접했지만 복귀하지 않고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주요 결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백악관은 오스틴 장관 입원 사실을 1월 4일 오후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후에야 확인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사샤 베이커 정책차관 대행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물었고 그제야 오스틴 장관이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 의회는 이 사태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강요가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각 부처는 24시간 내에 해당 사실을 백악관과 의회, 인사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장관의 입원 사실도 직무대행인 부장관의 휴가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오스틴 장관의 입원 사실을 숨긴 이유를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인데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에 격노해 오스틴 장관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초유의 국방부 리더십 공백 사태를 일으킨 오스틴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이유가 오스틴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낸 바이든 행정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뭐 이렇습니까? 미국이. 지금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이 1월 1일 아침에 수술 합병증으로 육군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갔답니다. 지금 이제 일반 병실에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위급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모 정당 대표처럼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헬기 타고 대수술한 것처럼, 그리고 그 피가 진짜 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대 그런 거 밝힐 수 없어, 당장도 밝힐 수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그러면 뭐 사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입원했다 칩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관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장관 부재 시에 당연히 넘버 투인 부장관이 업무를 계승한다, 당연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장관에게 그 업무를 지시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장관은 이 사람인데 오바마 때 국방부 정책 차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권 자본이 부장관으로 영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미리 휴가가 계획돼 있었겠죠. 휴가가 난 내일 아침 휴가 갈래, 이건 아니겠죠. 푸에르토리코라는 휴양지로 휴가 가려고 하면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휴가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지정을 안 해서 몰랐으니까 갔으니까. 갔는데 1월 3일, 3일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결제할 게 많은데 장관은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그러면 그 차순위 그 다음 부장관이라도 결제를 해줘야 업무가 처리가 되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후티, 예멘에서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뭔가가 군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결제할 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 알려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나 지금 바로 돌아갈게 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급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나 휴가 계속 해야지 하고는 원격으로 거기서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NSC가 열렸는데 장관도 오지 않고 부장관도 오지 않고 차관도 아닌 차관 대행이 온 거죠. 또 미 국방부 차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정책 차관 대행이 온 거죠. 그래서 국방부 보좌관, 당신 뭐야? 하니까 사실 우리 장관님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부장관이 휴가 가서 제가 그 다음 온 거예요. 그때 알려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의회다 야당이다 들고 일어나서 뭐한 짓이냐, 어떻게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안보 공백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하고 지금 청문회 하자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장관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냐, 지금 뭐 특별한 관계라고 하니까 또 알아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이 군 복무할 때 직속 상관이었답니다. 뭐 그런 인연으로 국방부 장관에 꽂힌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런 개인적인 인연, 이게 뭐라고? 지금 중동에서, 예멘에서, 이란에서 계속 공격받고 미군이 죽어나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명예심, 책임감 아무것도 없는 중국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미국인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공약으로 정말 막대한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 국방장관은 몰래 입원하고 그 직무대행은 휴양지로 휴가를 떠난 사이에 중동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항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지중해 연안 최대 항구도시 하이파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대도시이자 이스라엘 최대의 항구도시 하이파가 현지 시각 1월 7일 야간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이를 요격하는데 실패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8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하이파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이어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데요. 1월 7일 심야에 날아온 순항미사일이 해안에 있는 건물에 명중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1월 8일 새벽까지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하이파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하이파에는 그동안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공격은 레바논이 아닌 지중해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하이파 공습 사실이 확인된 직후 이란이 통제하는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이란이 공급한 알-아르카브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하이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웨이포인트 우회 기능을 활용해 레바논 또는 시리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지중해를 돌아 하이파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유형의 미사일 공격은 지금까지는 보고된 바 없었던 새로운 공격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일개 무장단체가 사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공격에는 이란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매우 큰데요. 이번 하이파 공격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타격전으로 비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심야, 자정 가까운 심야에 타격을 받았고 그 화재가 새벽까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명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 새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불길이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화재가 크게 발생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면 방공망이 아주 촘촘하고 또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 이 순항미사일을 못 막아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 하이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중해를 우회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다, 또 뭐 에로우다, 뭐 데이비드 슬링이다 이런 이 요격 미사일들의 레이더가 대부분 북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동쪽의 시리아에서 북쪽의 헤즈볼라가 쏴대니까 북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사일이 우회해서 서쪽에서 날아온 거죠. 레이더가 보지 않고 있는 곳으로 날아온 겁니다. 레이더가 360도 전방향, 우리 군함의 레이더처럼 전방향 레이더가 아니고 이 특정 부분 방향 지향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하이파의 레이더가 북쪽 또는 시리아가 있는 동쪽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중해를 우회해서 서쪽으로 그냥 옆구리를 쳐버리니 못 봐서 못 막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쐈냐라는 건데 우리가 쐈어 하고는 발사 영상까지 공개한 건데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으로부터. 자기들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란이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웨이포인트를 찍고 우회 공격할 정도의 이런 정도 수준은 상당한 오랫동안 교육을 하든지 정말 정규군 수준으로 교육을 받든지 그 미사일 조작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이란 군들이 직접 와서 조작을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후자의 가능성, 이란이 직접 쏘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제가 아침 시큐리티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미군 기지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려고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이렇게 그 도로 옆에서 실패를 한 이게 지금 잔해가 발견됐는데 이란이 지금 미군 기지다, 이스라엘이다, 뭐 광범위하게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하러 나선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란에 이거 이란이다 라고 확인되면 이란이 미사일 날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란 미사일 맞으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날리지 않겠습니까? 둘 다 핵무기, 이스라엘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데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정말 참 큰일입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확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